이제 다음 이어가 볼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도 정말 예상하기 힘든 경기였어요. 재밌는 경기죠. 네. 재미있을 것 같은 경기죠. 근데 또 저는 이제 이것도 한번 또 옛날 히스토리 한번 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슈퍼볼 4에서 맞붙었던 두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네. 근데 그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슈퍼볼 4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그 양대 리그가 정식으로 합쳐서 싱글 리그로서 경기를 펼치기 전이고 그 마지막 해죠. 그런데 이제 단일 리그로 통합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해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상대적으로 AFL 소속 팀들이 NFL보다 상당히 약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직전 해인 슈퍼볼 3에서 AFL 소속의 뉴욕 제츠가 약체로 분류됐었는데 슈퍼볼에서 상대적으로 강팀이라고 예상됐던 NFL의 그 볼티모어 콜스를 업셋하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많은 팬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플루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슈퍼볼 4에서 대결에서도 NFL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NFL 소속의 바이킹스가 AFL 소속의 칩스를 쉽게 이길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칩스의 쿼터백이 누구냐면 이제 렌 도슨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NFL에서 계속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방출돼서 AFL에 가서 칩스 주전 쿼터백으로 정착을 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이 선수가 뭐 프로볼에도 뽑히고 나중에는 사실 이제 명예전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요인들로 봤을 때 NFL이 훨씬 강하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바이킹스 승리를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업셋이 일어나면서 칩스가 바이킹스를 23대 7로 상당히 좀 쉽게 꺾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한 번 업셋을 이루면서 NFL과 AFL이 이제 슈퍼볼에서 대결이 2대2가 되면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단일 리그로 완전히 통합돼서 이제 시즌을 치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고요. 네. 그냥 이제 우리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께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경기에서 당시 슈퍼볼 중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조 버의 아버지 잭 버였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하나 이제 좀 짚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캔자스시티 칩스 사실 이제 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없는 이 캔자스시티 칩스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어떤 맷 무어의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마홈스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팀이다라는 그렇죠?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캔자스시티 칩스가 바이킹스에게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홈 경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실 바이킹스나 패커스 같은 강팀을 상대로 네. 마홈스가 못 뛴다는 게 일단 너무 아쉽고요. 그걸 못 본다는 맞아요. 게 너무 아쉬운데 일단 저도 이제 뭐 승패가 어디서 갈릴 거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이킹스는 뭐 공격도 좋지만 수비가 일단 경기당 실점 기준으로 리그 3위, 그다음에 경기당 허용 야디지가 리그 5위. 이게 강력한 수비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패트릭 마홈스가 빠진 칩스가 상대를 할 거다. 얼마나 뚫어줄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칩스의 수비는 런 디펜스가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이제 리그 30위의 런 디펜스인데 반대로 바이킹스는 보면 지금 델빈 쿡이 리그 러싱 1위거든요. 그런 어떤 좋은 러싱 공격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컬크 허슨스도 지금 리시버들하고 좋은 조합을 만들어가면서 패싱 공격까지 살아나고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의 그 어떤 유기적인 그 조합이 상당히 좋고 수비도 좋기 때문에 마홈스가 빠진 상황에서는 네. 바이킹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바이킹스의 강한 수비, 강한 공격,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마홈스가 빠진 칩스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원정 경기지만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저희 또 하나 이제 세 경기째 네, 세 경기째 갈리게 됐는데, 뭐 이번 주에 뭐 많이 벌어지거나 많이 좁혀지거나 하겠네요. 제가 봤을 땐 한 2승 2패씩 나눠 갔지 않을까. 그런 건 재미없어서 이제 그런 건 좀 아니. 수입이 좀 나올 때가 됐는데. 네. 뭐 어쨌든 이제 저희의 이 예상이 또 한번 갈리게 됐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이 주전 쿼터백을 바꾼 이후에 테네시 타이탄스가 테너힐의 투입 후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마리오타 체제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일단 보여줬지 않나 지난 경기에서.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 상승세를 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타이탄스의 승리 예상해본다. 또 하나 갈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많이 갈리는데 일단 뭐 좀 몇 가지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 이제 캠 뉴턴의 복귀가 임박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 뭐 지금 이번 주는 카일 앨런이 나올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훈련을 완전히 뛰는 건 아니고 뭐 팀 훈련하는데 이제 실내에서 이제 별도로 리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출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또 하나 이제 뭐 팬터스는 지금 사실 이제 오펜시브 태클 그렉 리틀도 뇌진탕으로 이번 주에 출장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엔드 마리오 에디슨도 출장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또 하나 이제 뭐 사실 이제 이 선수는 나올 것 같긴 한데 크리스찬 맥카프리도 이번 주에 이제 무릎 부상으로 좀 연습을 나왔다 못 나왔다 했었는데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팬터스가 사실 그래서 이제 시즌 중반부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부상이 이제 많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팀이 없다. 그래서 사실 뭐 팬터스가 우리만이 그런다라고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모든 팀들이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 시즌 중반부 넘어갈수록 부상은 이제 다 같이 안고 가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모두가 그렇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팬터스가 지난주 49어스에게 대패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잊어야 된다. 그 어떤 그 패배의 그 악몽을 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팬터스가 작년에 피츠버그 스틸러스한테 31점 차로 패했었거든요. 근데 그 충격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7연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 번 지고 나면 그 뭐 제가 멘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딱 대패를 하고 나면 그거에서 그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 같은 그런 일이 어쨌든 반복되진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빨리 이제 멘탈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팀이 전력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젊은 리시버들이 많이 이제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맥카프리는 뭐 진짜 뭐 지금 리그 정상급의 선수로 발돋움을 했고 수비도 패스러시가 막강하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남은 스케줄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팬터스가 작년처럼 이렇게 뭐 7연패 이건 아니더라도 자칫하면 롤러코스터를 탈 우려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은 스케줄 좀 말씀드려보면 이번 주에 테네시, 다음 주가 그린베이 원정, 그 다음 주에 애틀란타, 그 다음 주가 뉴올리언스 원정, 그 다음 주가 워싱턴, 그 다음 주가 애틀란타 원정, 그 다음 주가 시애틀, 그 다음 주가 인디애나폴리스 원정,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러네요. 롤러코스터를 탈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약간 그 단짠 이런 느낌으로 들어있는데요. 스케줄이 약간 그렇게 지금 짜여 있기 때문에 팬터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난주 패배의 악몽을 빨리 씻고 지금 어쨌든 팀 결석을 다지지 않으면 이 나머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스케줄을 그 플레이오프에 진입할 정도로 승리수를 많이 쌓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뭐 세인츠하고 경기가 지금 2개나 남아 있거든요. 그린베이도 있고 시애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빨리 그 팀을 다 잡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테네시하고의 경기가 제 생각에는 아직 이르긴 하지만 팬터스 입장에서 이게 나름대로 머스트 윈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건 맞는데 저는 이때까지 시즌 초반 팬서스를 이끌어왔던 건 크리스찬 맥카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지난주 라이언 테너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테네시 타이탄스를 이 팬서스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물음표가 좀 있어서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타이탄스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타이탄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차저스와 버커니어스를 누리면서 2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승 4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구 선두인 콜츠와 이제 한 게임 반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지구 우승에서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구 우승도 경합해볼 만한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이탄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테너힐이 투입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좀 찾아보면 테너힐이 투입된 이후에 서드다운 컨버전하고 레드존에서의 득점이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근데 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너힐이 들어와서
그 타이드엔드 존우 스미스하고 상당히 조합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시버들 특히 이제 뭐 신인 리시버 AJ 브라운 말고도 존우 스미스라는 타이드엔드를 잘 어쨌든 지금 잘 조합을 이뤄내면서 웨펀들이 더 많아지죠. 특히 이제 타이드엔드라고 그러면 그 쿼터백이 세이프티 블랭켓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미들맨이라고 번역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뭐 안전장치라든지 그래서 이제 특히 서드 다운 시츄에이션에서 많이 찾게 되는 이런 이제 파트너인데 존우 스미스라는 타이드엔드를 잘 활용하게 되면서 서드 다운 컨버전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에서 연결돼서 가고 레드존에 들어가서도 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테너힐이 투입된 후에 이런 게 좀 개선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타이탄스가 좀 달라졌는데 근데 어쨌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어쨌든 테너힐이 들어와서 타이탄스가 개선이 된 건 있지만 지금 이제 팬더스가 그 상당히 패스러시가 강하다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테너힐이 이전에 경기했던 차저스나 버커니어스 상대할 때보다 조금 더 강한 패스러시를 상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해줄 수 있느냐? 뭐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팬더스 패스러시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테너시 타이탄스 이 경기를 풀어갈 때 일단은 그 초반에는 데릭 헨리 중심으로 강력한 러싱 공격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면서 테너힐을 좀 숨겨놓고 좀 안정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싱 게임 이후에 이제 뭐 스크린 패스라든지 이런 공격으로 좀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패를 예측을 해보면 저는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뭐 테너힐이 들어와서 살아나고는 있고 또 뭐 데릭 헨리라는 좋은 공격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팬더스 라인베커들이 데릭 헨리의 러싱 공격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패스러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타이탄스의 공격을 좀 이렇게 단조롭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반면 팬터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와이드 리시버들 여러 명과 그 또 메카프리를 이용한 다양한 옵션 플레이, 패싱 공격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공격으로 활로를 찾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팬더스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4경기째 갈리게 됐는데 아직도 경기 많이 남았거든요. 얼마나 더 갈릴지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인데요. 그래도 지금 뭐 경기력적인 부분 외에도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레드스킨스인데다가 지금 이 드웨인 해스킨스가 선발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버팔로 빌스가 조금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올해 워싱턴 레드스킨스 팬분들은 그냥 워싱턴 내셔널스가 우승한 걸로 좀 이렇게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워싱턴에 있는 스포츠 팀들이 사실 뭐 레드스킨스도 올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 농구팀인 워싱턴 위저즈도 지금 최약체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워싱턴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우울한 해가 될 수 있는데 내셔널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빌스의 수비를 레드스킨스가 이겨내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사실 이제 보면 빌스가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승리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빌스가 공격력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레드스킨스에 비해서는 득점력도 경기당 19.1점 대 12.4로 경기당 7점 가까이 앞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약한 공격력도 레드스킨스 공격력보다는 앞선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에서 앞서는 빌스가 네. 홈에서 이 경기를 놓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승패에서는 일단은 네. 이 경기는 일치를 했고 한 가지만 또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두 팀은 슈퍼볼 26에서 붙었던 그 두 팀들의 리매치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버플로 빌스가 이제 4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했던 4개의 슈퍼볼 중에 이제 두 번째 슈퍼볼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버플로 빌스의 공격이 일명 이제 K-건 오펜스라고 불리던 노허들 오펜스였거든요. 근데 그 오펜스가 보면 이제 뭐 명예 전당에 들어간 선수가 공격에만 뭐 4명이나 있어요. 쿼터백 짐 켈리, 와이드 리시버 제임스 로프턴, 안드레이 리드, 그다음에 이제 러닝백 서먼 토마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엔드도 이제 뭐 브루스 스미스라는 이제 출중한 수비 선수가 있어서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또 마침 이제 슈퍼볼에서 만났던 레드스킨스는 정규리그 때 리그 전체 득점 1위, 실점 2위, 상당히 공수 저하가 잘 이루어지고 막강한 전력을 갖췄던 팀이었고
경기 전 7점 차 우세가 예상이 됐던 이런 승부였는데 초반부터 리드를 크게 잡아서 레드스킨스가 그때 37대 24로 나름 좀 쉽게 승리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이 경기는 그래도 버펄로가 이길 것 같다.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버팔로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 예측으로 넘어가 보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맞대결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옥스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시옥스가 이 경기를 놓치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홈 경기예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양 팀의 성적만 봐도 버커니어스는 2승 5패고 시옥스는 뭐 6승 2패고 뭐 지구 우승도 아직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일 수 있는 그런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팀 정체성은 뭐 누가 뭐래도 러싱 공격입니다. 그렇지. 물론 이제 러셀 윌슨 훌륭하고 좋은 리시버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발굴을 해서 젊은 선수들로 라켓, 메카프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러싱 공격 중심으로 풀어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더군다나 이제 크리스 카슨이 이제 많이 좀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맞아요. 상당히 지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펜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 그런데 상대방인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는 지금 리그에서 러싱 디펜스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상당히 의외죠. 수비가 전체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패스 디펜스는 상당히 안 좋은데 런 디펜스는 경기당 69야드 이하로 지금 주면서 2위인 세인츠보다 경기당 16야드 이상 적게 주고 있어요.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기록상으로는 리그 1위다. 그 러시 디펜스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시애틀 정체성인 런 디펜스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강대강의 대결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그 템파베이가 공격력을 봤을 때 나름 공격력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뜨거울 때 뜨거운 상황이 그렇죠. 있으니까. 경기당 28득점을 내면서 지금 리그 5위예요. 득점력이.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그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 템파베이 리시버 진영이 지금 대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리시버 크리스 가드윈, 마이크 에반스가 각각 리시빙 야드 기준으로 지금 리그 2위, 4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패싱 공격이 상당히 좀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이 자칫해서 러싱 공격이 막히고 그러면서 좀 이제 팀 공격이 좀 초반에 막힌 상황에서 템파베이가 의외로 이 패싱 공격으로 초반에 득점을 많이 낸다. 그럼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템파베이가 그렇게 어쨌든 공격력도 괜찮고 런 디펜스도 좋은데 왜 성적을 이렇게 안 좋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턴오버입니다. 턴오버죠. 턴오버가 너무 많고요. 턴오버가 리그 전체 2위, 많은 걸로. 네. 그리고 이제 패스 디펜스가 뻥뻥 뚫리기 때문에 시애틀이 이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러싱 공격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오히려 그 템파베이의 그 강한 러싱 디펜스에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오히려 러셀 윌슨의 다양한 옵션 플레이 물론 이제 옵션 플레이라고 그러면 러싱 공격도 섞어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패싱 공격과 러싱 공격을 적절히 섞어가는 옵션 플레이와 리시버들을 이용한 다운필드 패싱을 초반부터 좀 많이 쓸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경기 앞두고 이제 조시 고든 선수가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시 고든 선수가 이제 자기가 시애틀 합류하고 난 이후에 뛰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경기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든이 이 경기에 출전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정체성과는 좀 다른 방식의 공격 루틴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버커니어스가 나름 위협적인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시애틀한테. 그렇지만 시옥스는 노련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고 네. 그 뭐 크리스 카슨을 처음부터 러싱 공격을 시키지 않아도 스크린 패스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변칙 공격을 써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시옥스가 수비에서도 저데이비안 클라우니라든지 지기 안사, 자란 리드 이런 선수들의 디펜시브 라인이 윈스턴을 압박하면서 상당히 좀 턴오버를 좀 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라인베커인 바비 웨그너, KJ 라이트 이런 선수들부터 세컨더리까지 그 패스러시가 들어갔을 때의 그 좀 약간 해이해진 패스를 인터셉트를 노려볼 수도 있는 좋은 이게 그런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애틀이 홈에서 그 템파베이의 여러 가지 그 어쨌든 위험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 경기가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경기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마치고 틀리고를 떠나서 누가 이기겠다라는 감이 좀 이게 있잖아요. 이 경기 정말 그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 팀을 좀 비교를 해보면 라이언스는 시즌 초반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3연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연패해서 탈출을 했는데 라이언스의 문제가 뭐냐면 그 3연패도 하고 뭐 이런 라이언스의 문제가 뭐냐면 공수 모두 러닝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 자기네들이 러닝 공격을 못하고 수비에서도 상대편의 러닝 공격을 봉쇄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라이언스의 러싱 공격은 리그 22위, 러싱 수비는 26위로 다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악재는 뭐냐면 라이언스 주전 러닝백 캐리언 존슨이 IR에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그 공격에서의 부담이 스태포드한테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스태포드가 뭐 나름 잘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의존도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좀 이렇게 티가 날 수 있거든요. 턴오버가 나온다라든지 결국엔 어쨌든 러싱 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패스 러셔들이 이제 그 뭐 강력한 프레셔를 가하는 게 영향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언스한테는 이 지금 러싱 공격이 안 되고 러싱 공격을 못 막는 게 상당히 좀 취약점이다. 반면에 레이더스는 지금 반대로 자시 제이콥스가 상당히 러싱 공격을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일단은 그 자시 제이콥스가 공격에서 러싱 공격으로 셋업을 잘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올 시즌에 사실 이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저는 올 시즌 상당히 이 선수가 이제 올스타급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사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타이드엔드 데런 월러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부상에서 돌아온 타이렐 윌리엄스까지 이게 가담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좀 그 공격 진영이 상당히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레이더스의 상당히 그 공격이 좀 상승세인데 문제는 레이더스는 세컨더리입니다. 세컨더리 상당히 이제 패스 수비가 취약하고 그 패스 디펜스가 리그 30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데 지난주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게리언 컨리까지 트레이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좀 그 세컨더리가 안 좋으면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잘 될 거냐라는 걸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승부를 예측해 보자 그러면 레이더스가 지금 5주 연속 런던 경기가 홈 경기였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외부에서 뛰었기 때문에 5주 연속 지금 외유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홈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제 홈 스윗 홈으로 이제 복귀를 했고 그 상대적으로 러싱 공격이 잘 되면서 그 밸런스가 잘 맞는 이런 공격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잘 풀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라이언스 러닝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자시 제이콥스가 이걸 잘 공략해서 초반에 타임 오브 포지션을 그다음에 이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온 레이더스의 승리를 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라이언스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네, 또 갈리네요. 네, 사실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점점 더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러싱 디펜스라든지 뭐 러닝 공격에 대한 어떤 그런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만 사실 역전을 해야 될 때는 패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능력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세컨더리에 취약점이 있는 지금 오클랜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 저는 라이언스가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호킨슨 선수가 일단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선수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정말 필요할 때 해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튜 스태포드에게 굉장히 좀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반대의 이유로 저는 라이언스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경기째 갈렸나요? 네. 이게 한쪽이 수입하면 완전히 벌어지거나 역전이 될 수도 있네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물론이죠. 다음 이어가 볼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그 이번 주에 참 많은 경기들을 고르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는 사실 고르기 좀 쉬웠어요. 그 중에 미스매치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차저스 뽑으신다고요? 차저스 뽑으실 거예요? 아니요. 네,
저희들도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 에런 로저스 선수가 정말 경기력에 물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상당히 뭐 좋죠. 기세가 상당히 무섭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드반테 아담스가 이제 복귀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담스가 빠진 상황에서 그거를 전화위복 삼아서 좋은 선수를 많이 발굴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호재고 그다음에 수비에서도 보면 올 시즌 사실 이제 팔커스가 많이 달라진 요인 중에 하나가 수비에서 꾸준히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쿼터백을 잘 압박해주고 인터셉션이라든지 펌블 같은 이제 턴오버를 유발해내면서 오펜스가 조금 부진할 때도 그걸 잘 메꿔주고 있거든요. 수비가.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패커스가 올 시즌 전력이 정말 그 뭐 공수 전반적으로 다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로저스가 선수들하고의 손발을 맞춰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맷 러플로 감독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좀 조합이 맞춰갈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그게 이제 경기력으로 나타나지 않나.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저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차저스가 지난주 베어스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운 좋게 3연패를 끊기는 했지만 지금 올 시즌 차저스의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뭐 아까 뭐 라이언스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 공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멜빈 고던이라는 사실 홀드아웃까지 하면서 본인 몸값을 주장했던 러닝백이 있지만 전혀 러닝 게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드아웃 왜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담이 뭐 필립 리버스와 그 패싱 공격에 가게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켄 위센 헌트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됐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후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기존에 이제 쿼터백 코치였던 셰인 스타이켄 선수 그 코치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발굴이 됐는데 원래는 수비 코치 출신이고 이번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모든 레벨을 통틀어서 플레이 콜링을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해요. 상당히 좀 미지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팀 내에서 뭔가 본 게 있으니까 뭐 검증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팀 내에서 뭔가 본 게 있으니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선임했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팀 상황으로 봤을 때 맞는 선택이었을까라는 거는 뭐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상대가 너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좀 우려 요인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저스가 러닝 공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타이드엔드 헌터 헨리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앞으로 런 블래킹을 좀 더 열심히 할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타이드엔드이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블로킹도 해줘야 되지만 리시빙 역할도 잘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그 블로킹 역할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는 런 블로킹 특히 그만큼 팀이 러닝 공격이 지금 완전히 거의 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상태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차저스가 안 좋은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차저스가 올 시즌 보면 근데 홈 경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기 팀이 차저스의 원정으로 오면 이게 어느 팀 홈 경기인지 알 수 없을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뭐 피츠버그 원정 왔을 때 보면 그 옐로우 타월 흔들고 있고 이게 피츠버그 홈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이번 주 경기를 치르는 패커스도 상당히 인기 구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팬들이 직접 뭐 날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전국적으로 어쨌든 인기 구단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이게 또 패커스 홈 경기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상황이 뭐 예상이 돼서 저도 이 경기는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램보 필드가 아닌 곳에서의 램보 리프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저희들 다 이제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입니다. 조 플라코 선수가 이제 목 부상으로 이제 경기에 출장할 수가 없게 되면서 브랜든 앨런 선수가 이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거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브랜든 앨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스탯이 없을 정도로 NFL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계속 이제 그 브론코스 경기를 뭐 리뷰할 때마다 프리뷰할 때마다 조 플래커 참 안 좋다. 물론 이제 슈퍼볼 우승도 했던 그런 베테랑 쿼터백이지만 올해 정말 참 활약이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플래코라도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죠. 또 사실 뭐 브랜든 앨런이 들어와서 또 어떤 활약을 할지 또 카일 앨런 같은 또 가드너 민슈 같은 이런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스탯도 하나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가지고 이제 브론코스는 이제 또 다시 한번 공격의 키를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 상황이 들고 홈 경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일 하이 어떤 그런 이점을 좀 뭐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브라운스를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디스플레인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뭐 선수들 한 명 한 명 다 탤런트는 좋은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브론코스하고 브라운스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찐개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누굴 뽑느냐라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볼 테스트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잘하냐 라는 거 봤을 때는 브라운스가 꾸준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탤런트 레벨은 미가 아닌가. 그럼요. 포지션별로 좋은 선수들이 다 있고 이 선수들이 하나로 좀 뭉쳐서 제대로 경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브라운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경기력이 이게 이렇게 좋은 경기력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브라운스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경기에서 이 부상으로 빠졌던 코너백 듀오 덴젤 워드하고 그리디 윌리엄스가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세컨더리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브라운스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브라운스가 이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탕에는 좀 베이컨 메이필드 선수가 지난주 이제 경기를 지고 나서 그 엊그제 했던 이제 인터뷰 거기서 굉장히 뭐랄까 이 선수가 뭔가 겉보기에만 이게 뭔가 이 치중하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뭔가 이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 엿봤거든요. 저는 그런 게 이번 경기에서 뭔가 좀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브라운스 선수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까지 앞에 지금 경기들이 2승 5패로 성적이 상당히 안 좋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잘잘못을 따지고 뭐 의기소침해지고 그거보다는 앞으로 남은 상황을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브라운스의 잔여 경기들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좀 보면 이번 주 브론코스를 시작으로 해서 스틸러스 경기가 2번 있고요. 벵갈스 경기가 2번 있고요. 돌핀스, 카디널스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경기거든요. 이 7경기만 전승해도 9승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경기가 버펄로 빌스하고 볼티모어 레이븐스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지만 둘 다 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 중에 하나를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앞서 말씀드린 7경기를 다 잡고 2경기 중에 하나 잡는다 그러면 10승 6패가 돼요. 근데 10승 6패면 나름대로 지구 우승도 노려볼 만하다. 근데 왜냐하면 이 지구도 보면 지금 뭐 그린베이 패커스나 샌프란시스코 49ers 아니면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처럼 전승이거나 그렇죠. 꾸준한 강제가 없죠. 1패짜리 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쭉 다 뛰다 보면 10승 6패로도 지구 우승을 노려볼 만한 지구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브라운스가 지금까지 성적 보고 올 시즌 걸렸나 보다. 올 시즌 틀렸다. 이게 아니라 사실 앞에를 보면서 아직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 경기부터 정말 하나하나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승리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선데이 나잇 풋볼 경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이 볼티모어 레이번스의 맞대결인데요. 일단은 일정상의 유리함은 볼티모어 레이번스가 좀 더 있었다. 왜냐? 지난주에 바이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정상의 유리함은 있고 또 홈 경기죠. 그런 이점은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두 팀 간의 최근 히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슈퍼볼을 6번을 우승하면서 지금 뭐 누가 뭐래도 역대 최고의 다이너스티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이너스티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슈퍼볼 3번 우승과 뒤에 슈퍼볼 3번 우승 사이에 10년간의 갭이 있어요. 그 10년 사이 갭에 있어서 뉴잉글랜드를 가장 괴롭혔던 팀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상당히 그 뉴잉글랜드한테는 이렇게 눈에 가시 역할을 했었는데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2009년부터 14년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4번이나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리그 성적이 뉴잉글랜드가 좋기 때문에 4번 다 질렛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먼저 2009년 AFC 와일드카드 경기부터 보면 이때 레이븐스가 33대 14로 상당히 손쉽게 이겼어요. 네. 그래서 뉴잉글랜드를 탈락시켰고 그 2011년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페이트리어스가 23대 20으로 상당히 고전 끝에 어렵게 이겼는데 이 경기도 사실 4쿼터 막판까지는 레이븐스가 이기고 있었고 역전이 된 후에도 볼티모어가 마지막에 이제 필드골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치면서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 패했었고 또 2012년 이듬해 또 연속해서 AFC 챔피언십 게임에서 또 붙었었거든요. 이때는 또 레이븐스가 28대 13으로 승리하고 그때는 올라가서 이제 슈퍼볼까지 우승을 했던 네. 이런 경력이 있고 또 2014년 2년 뒤에 또 만났어요. 2년 뒤에 디비전 라운드에서 만났는데 이때도 레이븐스가 계속 투 포지션 차이로 리드를 하다가 또 나중에 결국에는 뉴잉글랜드가 역전승을 하면서 35대 31로 역전승을 하고 이제 올라가서 슈퍼볼 우승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아까 말씀드린 뉴잉글랜드 다이너스티 중간에 껴있는 그 10년 사이 공백에 가장 이렇게 좀 걸림돌로 작용했던 팀이 볼티모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두 팀 간의 그런 어떤 최근 히스토리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이거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2승 2패입니다. 그런데 정규 리그에서는 양팀 역대 히스토리가 뉴잉글랜드가 8승 1패로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래서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경기도 정규리그 게임이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경기를 좀 한번 좀 보면 일단 양 팀의 어떤 공수 매치업을 좀 분석해 보면 레이븐스 공격력이 상당히 좋죠. 지금 그 경기당 득점 그리고 경기당 총 전진 야디지가 모두 지금 리그 전체 2위거든요. 상당히 파워풀한 어센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득점 기준으로는 리그 1위가 뉴잉글랜드거든요. 예. 근데 뉴잉글랜드 득점 중에 상당 부분이 수비에서 온 거일 거다라는 걸 감안하면 그렇지. 사실상 공격에서 나온 득점만 보면 볼티모어가 1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레이븐스가 공격이 강한데 네. 그 레이븐스 공격에 강한 거에 그 요체는 러싱 공격이죠. 그래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이제 뭐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 두 명의 러닝백 마크 잉그램과 쿼터백 라마 잭슨마저도 러닝백 같은 활약. 그래서 이 러닝백 조합이 러닝 공격 조합이 상당히 좋은데 이 라마 잭슨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러싱 공격을 잘해주고 있냐면 경기당 야디지 평균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리그 9위인데 쿼터백이 9위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기라성 같은 러닝백들 사이에서 쿼터백이 이렇게 러싱 기록이 9위에 올라 있다. 그리고 이제 마크 잉그램보다도 오히려 앞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러싱 공격을 펼치면서 이 두 선수의 조합에 의해서 지금 경기당 204야드를 뛰면서 러싱 공격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페이트리어스를 상대했을 때는 이 러싱 공격만으로는 부족할 거다. 왜냐하면 페이트리어스 수비가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뭐 러싱 공격만이 아니라 패스 디펜스를 좋고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페이트리어스 수비를 레이븐스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라마 잭슨이 적절히 패싱 공격을 해서 그 페이트리어스 수비와의 수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샘 다놀드가 뭐 유령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페이트리어스가 비단 제츠만이 아니라 올해 모든 팀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수비 스킴을 상당히 다양하게 잘 섞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대형도 4-3, 3-4를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라인베커들 여기저기 막 배치하고 세이프티 블리츠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비에서의 다양한 스킴을 통해서 쿼터백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쓰는 표현도 상당히 다양한 디펜시브 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쿼터백들이 이걸 보고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지? 라는 거를 읽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 극대화돼서 그렇지 올해만이 아니라 사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작년에도 칩스와의 대결 보시면 플레이오프 때도 보면 마홈스가 그전엔 정말 필드를 막 휘젓고 다녔는데 뉴잉글랜드하고 경기에서 보면 마홈스를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와 다양한 디펜스 스킴으로 상당히 무력화시켰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 시즌 더 극대화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어쨌든 그 벨리첵과 페이트리어스의 수비가 상대편과의 수싸움에서 지금 앞서고 있다. 네. 그런데 라마 잭슨이 패싱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수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패싱 공격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러싱 공격을 하지 않으면 네. 원디멘션에서는
상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시빙만이 아니라 본인이 패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그래서 페이트리어츠 수비도 고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그 수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결국 이 라인업 스크리미지 뭐 수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치가 좋은 작전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코치가 상대편의 수비를 읽고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오딥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쿼터백의 역량이기 때문에 코치도 물론 그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페이트리어츠 수비가 어떻구나 그거에 따라서 계속 작전을 변경해가면서 공격 작전을 넣어줘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수비의 디펜시브 룩을 보면서 쿼터백이 거의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라마 잭슨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사실 라마 잭슨이 올 시즌에 보여준 활약은 대단하지만 쿼터백으로서 그런 어떤 수비를 읽어서 대응하는 역량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페이트리어트 수비가 올해 지금 역대급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그 턴오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볼티모어가 공격에서 어쨌든 턴오버를 무조건 최소화해야 된다. 턴오버가 많아지면 지금 뉴잉글랜드 수비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페이트리어트 공격 때 그 레이븐스 수비 이 매치업을 좀 보면 페이트리어스가 올해 뭐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소니 미셸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러싱 공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레이븐스는 러싱 디펜스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라인백커들 중심으로 해서 그 지금 런 디펜스는 리그 2위이기 때문에 이런 매치업에서는 레이븐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페이트리어스 공격의 요체는 숏 패싱 게임이다. 그래서 뭐 제임스 화이트라든지 그러니까 러닝백이 꼭 러싱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임스 화이트는 사실 리시빙 옵션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스크린 받고 움직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라든지 또 줄리언 에덜만 그리고 이번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모하메드 사누. 사실 모하메드 사누가 특징이 보면 애틀란타에서 슬롯 리시버로서 그 오픈 스페이스에서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이제 만약에 줄리언 에덜만과 같이 배치가 된다. 물론 이제 따로따로 공격 스킴에 따라서 따로 배치될 수도 있지만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뉴잉글랜드 공격 스킴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사실 러싱 공격이 잘 안 풀리더라도 이 페이트리어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쇼트 미들 레인지 패싱 공격을 어떻게 차단해내느냐 이게 상당히 좀 변수인데 그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븐스가 런 디펜스는 좋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패싱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뻥뻥 뚫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마커스 피터스를 트레이드해 가긴 했죠. 근데 과연 페이트리어스를 상대로 얼마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그게 사실은 아직은 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홈 경기이기도 하고 쉬고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페이트리어스가 우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페이트리어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당연히 페이트리어츠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아 당연한 건가요? 아 저는 팬이니까. 오케이. 지금 보세요 여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연 라마 잭슨 선수를 어떤 블리츠 스킴을 가지고 나와서 막을지 그리고 라마 잭슨 선수가 어떻게 이 강력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세컨더리를 뚫고 패스를 연결을 시킬지 그렇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좀 지켜보면 재밌을 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근데 라마 잭슨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싱 공격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쨌든 적절히 이 경기에서는 패싱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서 뉴잉글랜드 수비가 이게 패싱을 할까 러싱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원 디멘션을 해지면 상당히 좀 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죠.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렇게 꼭 댈러스 얘기만 하려 그러면 하품을 하세요. 네? 좀 피곤해서요. 네. 네. 그렇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또. 뭐 사실 그 긴장이 좀 되죠. 제가 아까 뭐 지난주에는 카우보이스 경기가 없어서 좀 심심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도 경기가 있으니까 또 사실 또 이제 기대도 되고 하지만 또 긴장도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좀 설레지만 긴장도 된다.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난주에 바이위크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특히 이제 타이밍이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그 바이가 상당히 좀 적절한 때 주어졌다. 왜냐면 부상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그 전주 경기 그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전까지 누적됐던 부상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든 좀 쉬고 나오고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이 위크는 상당히 좀 좋은 타이밍에 받았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매치업이 있을 때 두 팀 간의 히스토리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팀도 히스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두 팀 간의 히스토리는 좀 다음 기회를 위해서 좀 미뤄두고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이 두 팀의 오늘 이번 주 경기에 대해서만 좀 예측을 해보면 일단 자이언츠는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뉴욕 제츠로부터 바로 이제 크로스타운 라이벌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경기장을 쓰는 그 지역 라이벌 제츠한테서 디펜시브 라인맨 레너드 윌리엄스를 데려왔죠. 그래서 이제 레너드 윌리엄스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아주 리그 정상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한 뭐 리그에서 한 시즌당 뭐 5개 정도의 색은 해주던 선수인데 올 시즌 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색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량이 올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츠에서는 과감히 이제 뭐 트레이드를 했는데 과연 이 선수가 뉴욕 자이언츠에 와서 어느 정도 기량을 발휘해 줄 거냐라는 게 이제 뭐 좀 뭐 기대 반, 뭐 우려 반인데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패스 디펜스는 아니더라도 런 디펜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츠에서 3-4를 뛰었던 디펜시브 핸드인데 자이언츠도 똑같이 3-4 시스템을 쓰는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킴도 잘 맞을 것 같고 크게 뭐 이렇게 바꿔야 될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뭐 심지어는 라커룸도 같은 라커룸을 쓸 거기 때문에 뭐 적응도 금방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레너드 윌리엄스의 가담이 저는 자이언츠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타이밍이 그 지금 이제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이제 웬만하면 다 복귀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부상으로 빠져있던 와이드 리시버 스털링 셰퍼드까지 이제 복귀가 예상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골든 테이트, 스털링 셰퍼드, 그다음에 뭐 타이드엔드 에반 앵그램, 그다음에 러닝백 세이콘 바클리까지 이제 진짜 풀 스트렝스가 되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자이언츠 공격도 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데니얼 존스가 저는 이제 뭐 패스러시가 들어가면 안 좋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질이 나쁜 쿼터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웨폰들이 다 이제 컴백한다? 그러면 또 약간 좀 불안하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자이언츠의 풀 스트렝스 가까운 전력이 되는 자이언츠를 방어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이제 풋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쿼터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패스러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쿼터백이 중요한 만큼 쿼터백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다음에 그 쿼터백을 원천부터 봉쇄할 수 있는 게 패스러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데니얼 존스나 뭐 아니면 사실 뭐 그 이상의 공격력 좋은 팀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팀을 상대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패스러시를 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쿼터백이 안정화돼서 공을 뿌리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데니얼 존스도 이렇게 안정화돼서 여러 웨폰들이 이제 돌아온 상황에서 공격을 하기 전에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는 거는 패스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자이언츠를 상대로 해서 카우보이스 패스러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카우보이스도 이번 주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카우보이스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로부터 마이클 베넷을 트레이드해서 데려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마이클 베넷이 들어온 것이 카우보이스 패스러시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베넷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오늘 제가 봤을 때 마이클 베넷이 이번 시즌 내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있을 때는 국가 연주를 할 때 라커룸에 있었다 그래요. 이제 필드로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이슨 게럿 감독이 우리는 마이클 베넷이 다른 모든 선수들이 하는 것을 하길 바라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란 얘기잖아요. 나오란 얘기죠. 네. 뭐 사실 뭐 거기서 또 혼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 네. 사실 베넷이 기량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최근에 1년 사이에 트레이드가 여러 번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 문제다. 이게 사실 우려가 되는 요인이라 뉴잉글랜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코치들하고 그런 충돌도 있었고요.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혼자 라커룸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카우보이스에서 트레이드 해올 때는 그런 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또 혹시 막판에 또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단추가 한번 꼬인 느낌은 있어요. 돌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왜냐면 사실 돌출 행동이 굉장히 많았던 베네 선수였잖아요. 그쵸. 이번 시즌만 해도 저기 썬데이 나이트 풋볼 할 때 와칸다 포레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마이클 베넷이 카우보이스에 온 게 사실 트레이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데려온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좋고 이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잘 맞는 핏이다. 왜 그러냐면 마이클 베넷이 뉴잉글랜드에 있을 때는 뉴잉글랜드는 이제 점점 3-4를 이제 많이 써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베넷의 역할이 줄어들었는데 카우보이스는 4-3 디펜시브 시스템 쓰거든요. 근데 마이클 베넷이 4-3 디펜시브 엔드이기 때문에 카우보이스에 오면은 역할이나 활용도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디펜시브 엔드 타이론 크로포드가 지금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IR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마이클 베넷이 들어왔다. 또 마이클 베넷과 타이론 크로포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이나 아니면 라인 안쪽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 둘 다 패스러시가 가능한 선수다. 어떤 이런 그 포지션 플렉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런 포지션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선수가 들어와서 패스러시 같이 해준다 그러면 이 마이클 베넷 하나만이 아니라 디마커스 로런스라든지 로버트 퀸 같은 선수들의 패스러시가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디마커스 로런스와 로버트 퀸이 양쪽에 있는 두 명의 북핸드 디펜시브 엔드 두 명이 지금까지 올해 더블팀을 가장 많이 당했던 디펜시브 엔드 탑 10에 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선수를 봉쇄하면 패스러시가 취약해진다라는 걸 보여줬던 건데 마이클 베넷이 패스러시를 어느 정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가서 패스러시를 한다 그러면 더블팀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패스러시가 좋아질 거고 네. 마이클 베넷이 들어가서 본인 스탯이 바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디마커스 로런스나 로버트 퀸의 그 스탯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마이클 베넷의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카우보이스가 이번 주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해서는 그 상대편의 공격을 원천 봉쇄, 그러니까 패스 러시를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쨌든 요소를 또 하나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 자이언츠 수비와 카우보이스 공격을 좀 보면 자이언츠 수비가 지금 뭐 실점이라든지 허용 야디지라든지 이거 다 보면 다 지금 리그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 카우보이스는 공격이 상당히 좋죠. 경기당 전진 야드가 지금 전체 1위거든요. 그리고 그 올해 그 뭐 경기당 그 전진 야드가 이렇게 전체 1위까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카우보이스가 원래는 러싱 공격 중심의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지금도 계속 그 아이덴티티는 러싱 공격인데 올 시즌 마이클 갤럽이 성장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아마리 쿠퍼라는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가 있음으로 해서 또 랜달 컵까지 왔고 그래서 패싱 공격이 생각보다 잘 된다. 그러면서 그 공격에서의 런 패스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이게 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켈렌 무어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독창적인 패스 플레이 그 공격 플레이를 좀 많이 좀 하면서 조금 예전보다 공격력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경기는 원정이지만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지난번에 뉴욕에 있는 다른 팀을 상대로 한번 참교육을 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위크가 아니었다면 저는 뉴욕 자이언츠 쪽으로 조금 이 손이 기울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바이위크였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이 재정비를 하고 나온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계속 이제 불안하다라는 게 카우보이스도 제가 이제 뭐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뭐 자주 쓰는데 카우보이스도 이제 뭐 그 롤러코스터를 좀 많이 타는 팀이라 팬들을 좀 많이 실망시키는 팀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왜 이렇게 밑밥을 까세요? 아니요 밑밥 가는 거 아니고 이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글스를 상대로 이겼던 그런 경기력 네. 그게 어쨌든 멘탈에서 나왔다라고 좀 그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경기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희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바이 위크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rest versus rust. 그러니까 쉼으로 인해서 이렇게 휴식 효과가 크냐, 아니면은 러스트, 녹쓰는 효과가 더 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 카우보이스는 그 녹슬기보다는 부상당했던 선수들을 쉬게 만든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녹슬 정도로 그 절박함이 1주차 만에 없어질 정도로 그런 작은 절박함은 아니었을 거다. 그게 기대를 해보고요. 네. 만에 하나 또 실망스러운 경기를 하고 패한다. 그러면 이제 또 제이슨 게럿 뭐 해임 얘기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2부에서 션 페이튼이 뭐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놓쳐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냥 루머만이 아니라 션 페이튼은 진짜로 그 물 밑에서 제 그 에이전트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 카우보이스하고 물 밑으로 그 협상 작업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조건이 좀 안 맞기도 하고 본인이 뉴얼리언스하고 이제 또 다시 계약을 해서 이제 뭐 유임하기로 한 거지만, 그래서 좀 그게 상당히 아쉬운데, 션 페이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카우보이스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 또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만약에 게럿이 올 시즌 이후에 뭐 해임된다 그러면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지금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감독인 링컨 라일리 감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2년 연속 하이스만 트로피 수상 쿼터백을 배출했던,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제일런 허츠라는 뭐 좋은 쿼터백을 육성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쿼터백만이 아니라 상당히 공격적인 그 진짜 그 옥탄가 높은 공격을 이끌고 있는 그런 그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링컨 라일리 감독이 상당히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라일리 감독도 보면 최근에 오클라호마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5년인가 아마 상당히 그 거액을 받고 재계약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른 팀이라면 모르겠는데 카우보이스라면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이 있고, 그게 있어요. 사실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라고 그러면 뭐 야구의 양키즈나 농구의 레이커스나 셀틱스나 뭐 이런 팀들처럼 소위 말하는 글래머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런 팀에서 오퍼가 오면 일단은 들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링컨 라일리도 재계약은 했지만 카우보이스가 강하게 손짓을 한다. 그럼 또 그 유혹이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최선은 감독 교체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게 최선이죠. 팀은 성적이 나고 지금 있는 감독을 교체하는 교체하는 게 최선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말고 팀 성적이 감독을 계속 유임하게 만들 정도의 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게럿이 있는 한 어림도 없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게럿인지 게르긴지 사실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는 건 사실이잖아요, 게럿 감독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게럿한테 박수를 칠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팀한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박수를 안 치셨으면. 네, 하여튼 뭐 이번 경기는 하여튼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고요. 네, 이렇게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까지 이 Thursday Night Football을 제외한 13경기에 대한 예상을 모두 맞춰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의 이제 예측들은 굉장히 좀 힘든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 좀 많이 엇갈렸는데 뭐 다음 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약간 지금 댈러스 얘기하고 나서 목이 좀 잠기신 것 같아요. 목이 좀 쉬었네요.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쉬는데. 아무튼 이제 First and 12를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First and 13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